안녕 재윤이야. 다들 이 미쳐 돌아가는 헬조선에서 무사히 살아남고들 있는지 모르겠네. 일단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봐. 창밖으로는 그림 같은 한강뷰가 쫙 펼쳐져 있고 지하 주차장에는 번쩍이는 비싼 외제차가 세워져 있는 15억짜리 서울 신축 아파트.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만 올려도 수십 명의 지인들이 부럽다며 하트를 눌러대는 누구나 꿈꾸는 완벽한 갓생의 상징이지. 참으로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삶이야. 그런데 그 화려한 대리석 식탁 위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 거기엔 편의점에서 마감 할인으로 사온 삼각김밥과 컵라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어. 남자들, 겉으로는 주차장에 번쩍이는 외제차를 세워두고 성공한 척 뽐내지만 정작 지갑에는 당장 차에 기름 넣을 돈조차 없이 텅 비어있는 게 지금 너희들의 진짜 현실이지.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인스타그램에는 화려한 신축 아파트 거실 사진과 호캉스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지만 현실은 마이너스 통장과 대출 이자에 짓눌려 매일 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숨을 헐떡이고 있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껍데기만 남은 삶, 그게 진짜 너희가 원했던 인생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비극이 벌어지는 걸까?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끔찍해. 매달 너희 통장에 꽂히는 월급 400만원 중에서 무려 280만원, 아니 그 이상이 은행 대출 원금과 이자로 통장을 스쳐 지나가기 때문이야. 남은 120만원 남짓한 돈으로 비싼 아파트 관리비 내고 미친듯이 올라버린 교통비와 통신비 내고 나면 진짜 밥 한 끼 제대로 사 먹을 돈조차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 겉으로는 15억짜리 집에 사는 부자 같지만 속은 또차 터져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거야. 15억이라는 숫자가 주는 달콤한 환상에 취해서 스스로 손발을 묶어버린 너희들의 멍청한 선택을 되돌아봐. 은행 대출 창구에서 서류에 사인하던 그 순간 넌 네 미래의 30년이라는 금쪽 같은 시간을 통째로 은행의 헐값에 넘겨버린 거야.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산 그 집, 넌 아직도 그게 네 자산이라고 굳게 믿고 있지. 제발 이제 그만 착각해서 깨어나. 그건 네 자산이 아니야. 그냥 은행이 내게 잠시 머물도록 허락해준 철근과 콘크리트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대한 감옥일 뿐이야. 한강물이 내려다보이는 그 넓은 거실에서 네가 진정으로 느끼는 감정은 행복이 아니라 다음 달 이자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몰라 벌벌 떠는 극심한 공포뿐이잖아. 너희는 그저 은행이라는 거대한 기생충에게 평생 피를 빨리는 숙주로 전락한 거라고. 오늘 나는 너희들이 종교처럼 맹신하고 있던 그 알량한 부동산 불패 신화의 민낯을 아주 처참하고 철저하게 박살내버릴 거야. 자본주의의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노예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장이야. 지금 당장 이 뼈아픈 진실을 마주하기 두렵고 내 영상에서 도망치고 싶다면 당장 끄고 나가도 좋아. 하지만 이 끔찍한 빚의 매트릭스에서 깨어나 진짜 생존하고 싶다면 내 이야기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집중해. 기억을 2021년으로 한번 되돌려보자. 그 미친 집값 상승장 때 너희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똑똑히 떠올려봐. 다들 이성을 잃고 패닉바잉이라는 집단 관계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지. 나만 벼락거지가 될 수 없다는 얄팍하고 찌질한 두려움이 너희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거야.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액의 빚을 영끌이라는 멋들어진 포장지로 감싸서 덜컥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 친구가 샀으니까, 직장 동료가 샀으니까 나도 무조건 사야 한다는 그 천박한 군중 심리가 너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줄도 모르고 축배를 들었지. 그때는 영원히 집값이 오를 줄 알았겠지만 지금은 2026년이야. 아주 끔찍하고 소름 돋는 숫자 하나를 말해줄게. 0.6.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아직도 감이 안 오는지 묻고 싶네. 대한민국 2026년 현재 출산율이야.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고 참혹한 인구 소멸 실험실 안에 갇혀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 길거리를 나가봐. 유모차 대신 개 유모차만 굴러다니고 어린이집은 요양원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있어. 지방은 이미 텅텅 비어서 유령 도시가 된 지 오래고 이제 그 파멸의 그림자가 서울 수도권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기어 올라오고 있는 중이야.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인데 너희는 그 죽어가는 땅 위에 세워진 낡은 콘크리트에 전 재산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너희는 아직도 부동산 불패라는 낡아빠진 사이비 종교를 미친듯이 맹신하고 있지. 왜 그런지 알아? 바로 너희 부모님 세대의 성공 경험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야. 너희 부모님 세대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경제가 두 자릿수로 미친듯이 성장하던 축복받은 시대였으니 서울 한복판에 집을 사면 무조건 오르는 게 당연했어. 사람이 넘쳐나니 수요가 폭발했고 집값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완전히 달라.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에 취해 뻔히 다가오는 핏빛 미래를 보지 못하고 현실을 부정하는 건 진짜 심각하고 답이 없는 불치병이야. 변해버린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 시장에서 가장 비참하게 도태될 뿐이야. 남자들 두 귀 열고 잘 들어. 네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던 그 알량한 사회적 지위, 친구들 앞에서 어깨에 힘주고 자랑하던 서울 아파트 집주인이라는 타이틀. 그건 이제 아무도 안 사주는 텅 빈 아파트 거실에서 먼지처럼 바스라질 허영심일 뿐이야.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는 그 비싼 집이 미래의 든든한 안전망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고 믿고 싶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야. 널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었던 그 튼튼한 방패가 오히려 네 피 같은 현금을 매달 다 빨아먹고 널 가장 먼저 파산의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는 무서운 족쇄로 변해버렸어. 남자의 허세도 여자의 불안도 결국 저출산이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는 한낱 물거품처럼 사라질 의미 없는 감정 쓰레기에 불과해. 앞으로 딱 10년 뒤를 한번 냉정하게 머릿속으로 그려봐. 네가 청춘을 다 바쳐 영혼까지 끌어모아 산 그 낡고 병든 콘크리트 덩어리를 과연 10년 뒤에 누가 사줄 것 같아?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이 마법처럼 나타나서 사줄까? 아니면 이미 빚에 짓눌려 숨도 못 쉬고 있는 지금의 20, 30대가 빚을 더 내서 사줄까? 베이비붐 세대가 늙고 병들어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면 수백만 채의 텅 빈 집들이 시장에 좀비처럼 쏟아져 나올 거야. 하지만 그 썩어가는 벽돌을 지금 너희가 산 그 미친 가격보다 더 비싼 값에 기꺼이 받아줄 호구는 이제 이 땅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 결국 너희가 쥐고 있는 건 자산이 아니라 평생 너희의 발목을 잡고 바닥으로 끌어내릴 무겁고 끔찍한 묘비명일 뿐이야. 매수자가 멸종해버린 세상에서 네가 꽉 쥐고 있는 그 화려한 집문서는 그저 빚으로 얼룩진 한낱 휴지 조각이라는 걸 제발 이제는 깨달아야 해. 본격적으로 너희들이 그토록 외면하고 싶어하는 차가운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 2026년 지금 금리가 예전처럼 쌀 거라고 착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지 마. 아주 단순하고 잔인한 산수를 해보자. 머릿속에 거대한 엑셀표를 하나 띄워봐. 네가 은행에서 6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보는 거야. 지금 금리로 계산하면 엑셀표의 이자 항목은 온통 시뻘건색으로 물들며 폭발적으로 치솟을 거야. 매달 원금과 이자로 내 피 같은 월급의 70%가 흔적도 없이 날아가는 거지. 숨만 쉬고 출퇴근만 해도 돈 300만 원이 통장을 그냥 스쳐 지나가서 은행 금고로 빨려 들어간다고? 남은 30%의 돈으로 이 지옥 같은 서울 물가를 버티며 어떻게 살아남을래? 한 달을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네가 쓸 수 있는 돈이 고작 25,000원 남짓이야. 평양냉면 한 그릇에 18,000원이 넘어가고 커피 한 잔 마시면 25,000원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 미친 물가 시대에 25,000원으로 밥 3끼 먹고 교통비 내고 사람 구실을 하는 게 과연 가능할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 남자들, 너희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알량한 체면 유지비는 대체 어디서 낼 건데? 겉으로는 번듯한 아파트에 산다며 어깨에 힘을 주지만 현실은 비참하기 짝이 없지. 친구들 경조사비 내고 후배들 밥 한 끼 사주려면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카드 리볼빙으로 하루하루 폭탄 돌리기를 해야 하잖아. 속은 시궁창인데 겉멋만 들어서 빚으로 빚을 덮는 그 역겨운 악순환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여자들도 상황은 전혀 다르지 않아. 회사에서 아무리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진상 상사에게 매일같이 깨져도 넌 절대 사표를 던질 수 없어. 네가 꿈꾸던 우아한 재정적 독립과 자유는 이미 은행에 저당 잡혀 사라진 지 오래야. 매달 돌아오는 붉은 글씨의 대출이자 갚는 날짜에 목줄이 꽉 잡혀서 죽기보다 싫은 지옥철에 억지로 몸을 실어야 하는 끔찍한 현대판 노예가 된 거지. 제발 정신 좀 차려. 친절하게 웃고 있는 은행은 절대 내 편이 아니야. 그 상냥한 은행원의 미소 뒤에는 내 귀중한 젊음과 미래의 피땀을 담보로 잡고 합법적으로 이자를 빨아먹는 냉혹한 빚장수만 있을 뿐이야. 그들은 내게 안락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해준 자선사업가가 절대 아니야. 15억짜리 감옥을 지어주고 30년 동안 은행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굴러가게 만들 충실하고 멍청한 인간 배터리로 널 평생 고용한 거라고. 너는 그저 그들의 재무제표를 아름답게 꾸며줄 숫자 하나에 불과해. 집값이 올랐다고 서류상으로 부자가 된 것 같아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지. 당장 오늘 저녁 고기 한 근 마음 편히 사 먹을 현금도 없으면서 그게 무슨 빌어먹을 자산이야. 자산의 기본은 유동성인데 너희 집은 유동성이 제로인 시멘트 덩어리일 뿐이야. 네가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집에 급전이 필요할 때 그 자랑스러운 신축 아파트 거실 바닥재를 뜯어서 병원비를 낼 거야. 화장실 최고급 타일을 깨서 마트에서 밥을 살 수 있냐고. 현금 흐름이 완벽하게 꽉 막혀버린 그 무식한 콘크리트 덩어리는 위기 상황에서 널 지켜주기는커녕 아무런 쓸모가 없어. 오히려 그 무거운 대출의 압박이 널 가장 먼저 파산의 절벽 아래로 무참히 밀어버릴 거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겨야 해. 서류상의 평가액은 그저 너희의 눈을 가리는 환상일 뿐이고 진짜 너희를 살리는 건 오직 지금 당장 주머니에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뿐이야. 대체 왜 우리는 이 끔찍한 지옥의 덫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인지 묻고 싶네? 은행이 교묘하게 그물을 쳤다고 남 탓하며 욕하기 전에 그 그물 안으로 미친 듯이 달려간 건 바로 너희들의 두 발이었어. 이 비극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뼛속까지 병들게 하는 가장 역겨운 전염병이 엘리를 틀고 있지. 그건 바로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천박한 문화와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지독한 포모 증후군이야.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는 서울에 번듯한 내 집 하나쯤은 있어야 진정한 승리자라는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뇌를 철저하게 세뇌당해왔어.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서 소셜미디어를 한번 훑어봐.
다들 약속이나 한 듯이 화려하고 완벽한 삶을 전시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지. 오마카세에서 찍은 비싼 저녁 식사, 해외 고급 리조트에서의 여유로운 휴가, 그리고 갓 입주한 신축 아파트 거실 소파 위에 무심한 듯 툭 던져놓은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들. 그 가식적이고 숨막히는 허세의 지옥 속에서 나 혼자만 이 화려한 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패배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 지독한 공포가 너희의 남은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켜버린 거야. 부동산 폭등장에 왔을 때 눈이 뒤집혀서 영끌을 했던 진짜 이유를 솔직히 털어놔봐. 평생 전세 난민으로 떠돌며 남들에게 가난한 실패자로 낙인 찍힐까봐 두려워서 미친듯이 빚더미에 뛰어든 거잖아. 남자들은 뼛속까지 찌든 그놈의 가오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있어. 술자리에서 친구들에게 거들먹거리며 내밀 수 있는 콘크리트 명함 하나를 얻기 위해 그 무시무시한 빚더미를 기꺼이 짊어진 거지. 동창들 무리해서 혼자만 집이 없으면 찌질한 루저 취급을 받을까봐 덜덜 떨며 내 하나뿐인 소중한 청춘과 미래를 대출 이자와 맞바꾼 거야. 그럼 여자들은 다를 것 같다고 착각하지 마. 친한 친구가 넓고 깨끗한 신축 아파트에서 집들이를 한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시커먼 질투심이 독사처럼 캔리를 틀고 올라왔을 거야. 나도 저 친구처럼 화려하게 살고 싶다는, 절대 남들에게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그 얄팍한 허영심이 결국 눈을 가리고 충동적으로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가며 무리한 대출을 받게 만든 원흉이지. 이 빌어먹을 체면치레와 허세의 병은 이미 너희의 영혼까지 썩어 들어가게 만들었어.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거나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가면 언제나 첫 번째로 나오는 질문이 바로 어느 동네에 집을 샀냐는 폭력적인 호구조사잖아. 그 숨막히는 무언의 압박과 조롱 섞인 시선이 평범한 직장인들의 숨통을 무참히 짓밟고 조여오는 거지. 너희는 그저 남들에게 무시당하기 싫어서, 남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서 차라리 마음 편한 월세 생활을 포기하고 기꺼이 빚의 노예가 되는 끔찍한 길을 선택했어. 이건 정말 구제할 길이 없는 처참하고 썩어빠진 노예의 사고방식이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완벽한 무대 장치를 세우느라 정작 네 인생이라는 진짜 무대는 무참히 붕괴되고 있는 거라고. 마지막으로 가장 잔인하고 뼈아픈 진실을 하나 더 내 얼굴에 집어 던져줄게. 네가 그 알량한 체면 하나를 지키겠다고 산더미 같은 이자에 짓눌려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있을 때 정작 네가 그토록 신경 쓰던 그 사람들은 네 인생에 먼지 한 톨만큼의 관심도 없어. 네가 대출 이자를 막느라 투잡 스리잡을 뛰며 뼈가 부서져라 일할 때 소셜미디어에서 예쁘다며 하트를 눌러주던 그 가짜 친구들이 단돈 10원이라도 이자를 대신 내준 적이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절대 그럴 리가 없지. 그들은 네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겉으로는 불쌍하다고 위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보다 밑바닥으로 떨어진 널 보며 징그러운 안도감을 느낄 뿐이야. 이 지독하고 구역질 나는 허세와 비교의 매트릭스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지 않으면 넌 평생 그 무거운 빚더미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어. 자, 이제 징징대는 건 그만하고 이 미쳐버린 시대에서 살아남을 진짜 생존 전략을 뼛속 깊이 새겨보자. 멘탈 단단히 잡고 내 말을 들어. 첫 번째 단계는 아주 고통스럽겠지만 냉혹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손절매야. 지금 당장 계산기를 두드려봐. 네가 깔고 앉아있는 그 집이 매달 네 통장에서 피 같은 현금을 갉아먹는 마이너스 흐름을 만들고 있다면 당장 부동산에 내놓고 미련 없이 팔아버려. 손해보는 게 아깝다고, 본전 생각난다고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썩은 동아줄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넌 파산이라는 지옥의 댐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해. 남자들 잘 들어. 진짜 남자의 자존심과 능력은 빚더미 신축 아파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철옹성처럼 단단한 현금 흐름으로 쌓아 올린 너만의 금융제국에서 나오는 거야. 부동산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과감하게 끊어내야 비로소 진짜 자본주의 전쟁을 시작할 수 있어. 여자들도 명심해. 내 삶의 진정한 자유와 안전망은 그 차가운 콘크리트 벽돌이 지켜주는 게 아니야. 매달 끊임없이 통장에 꽂히는 현금 흐름만이 널 지켜줄 수 있어. 그래야 거지 같은 직장 상사나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캠 수 있는 거라고.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진짜 현금 흐름의 파이프라인을 견고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단순해.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들어오는 수동적 소득이 네가 한 달 동안 먹고 자고 쓰는 생활비보다 무조건 커지게 만드는 거야. 매달 은행이자 바치느라 텅텅 빈 통장을 보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비참한 삶은 이제 당장 끝내야 해. 빚덩어리 아파트를 팔아서 챙긴 그 소중한 종잣돈을 절대 다시 부동산이라는 죽은 무덤에 파묻는 멍청한 짓은 하지 마. 그 돈이 매달 너에게 새로운 돈을 물어다주는 진짜 일꾼이 되게 만들어야 해. 돈이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면 넌 평생 남의 돈을 갚기 위해 일하다가 비참하게 늙어갈 뿐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부자는 의리의리한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 자본이 나를 위해 24시간 쉴 새 없이 일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 세 번째 전략은 국가가 주는 절세 도구를 극한까지 쥐어짜서 영악하게 활용하는 거야.
합법적으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만든 ISA 계좌와 연금 저축 펀드를 아직도 안 하고 텅텅 비워두는 건 진짜 구제불능의 바보 같은 짓이지. 피땀 흘려 번 돈을 세금으로 허무하게 날리지 마. 그 세금으로 나갈 돈을 악착같이 막아서 다시 투자금으로 굴리는 복리의 마법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 이 잔인하고 냉혹한 시장에서는 단 돈 10,000원이라도 아껴서 눈덩이를 굴려야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어. 진짜 부자들은 10원짜리 하나도 헛되이 세금으로 내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데 당장 빚에 허덕이는 너희가 세금 혜택을 무시한다는 건 그야말로 자살 행위나 다름없어. 당장 내일이라도 증권사에 달려가서 내게 유리한 절세 계좌부터 꽉꽉 채워 넣어.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미국의 내 미래를 과감하게 베팅하라는 거야. 늙고 병들어가는 이 헬조선 내수시장에서 더 이상 아등바등 희망을 찾지 마. 인구는 절벽으로 떨어지고 혁신은 완전히 멈춰버린 이 우물안 개구리 시장에서 당장 탈출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내 소중한 자본은 전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모여서 밤낮 없이 치열하게 일하고 있는 거대한 미국 시장으로 가야 해.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미국 시장을 지배하는 대표 지수에 분할해서 투자해. 네가 지치고 피곤해서 잠든 사이에도 애플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똑똑한 수만 명의 천재들이 널 위해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벌어다 주게 만들어. 자본이 자본을 증식시키고 천재들이 내 대신 일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 끔찍한 시대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생존 공식이야. 내 노동력은 늙고 병들면 끝이지만 위대한 기업들의 주식은 영원히 살아서 내게 불을 안겨줄 테니까 이제 모든 이야기의 끝이야. 지금까지 내가 던진 잔인한 현실의 민낯을 마주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마지막으로 이 끔찍하고 숨막히는 가난의 매트릭스를 완벽하게 부숴버릴 세 가지 진실을 내 머릿속에 확실하게 그리고 뼈저리게 새겨줄게. 이 세 가지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뇌리에 박아 넣어도 넌 남은 평생 돈 때문에 비참하게 무릎 꿇고 구걸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첫째, 네가 깔고 앉아있는 그 무거운 집은 널 지켜주는 든든한 자산이 아니라 네 젊음과 피땀을 서서히 갉아먹는 거대한 빚덩어리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인정해. 은행이 쳐놓은 달콤한 대출에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넌 평생 그들의 배를 불려주는 소모품 노예로 살다가 비참하게 버려질 거야. 둘째, 남들 눈치 보며 인스타그램에 쌓아 올린 얄팍하고 천박한 체면은 널 서서히 병들게 하고 결국 파산으로 이끄는 치명적인 맹독이라는 걸 명심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인생, 그 역겨운 허영심을 당장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려. 셋째, 매달 내 통장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차가운 현금 흐름만이 이 미쳐버린 헬조선이라는 지옥에서 살아남을 유일하고 절대적인 생명줄이야. 죽어있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자본이 자본을 낳는 위대한 복리의 시스템에 내 모든 걸 걸어야 해. 이 명백하고 차가운 세 가지 진실을 아직도 부정하고 싶다면, 내 말이 그저 헛소리라고 조롱하고 싶다면 절대 널 말리지 않을게. 당장 내일 아침에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헐레벌떡 달려가서 남은 영혼까지 대출을 꽉꽉 채워받아. 그리고 저기 텅 빈 외곽 신도시에 불 꺼진 유령 아파트나 빚내서 사러 가. 평생 오르지도 않을 그 썩은 벽돌을 끌어안고 늙어가봐. 하지만 똑똑히 명심해. 그 어리석고 멍청한 선택의 끝은 자비 없는 파산이라는 아주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일 테니까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며 피눈물을 흘려도 그때는 널 구해줄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 반대로 오늘 내 이야기에 심장을 찔린 것처럼 아프고 두렵다면, 진짜 이 끔찍한 가난과 빚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내고 싶다면, 그래서 진정으로 생존하고 싶다면 굳게 마음 먹고 내 손을 잡아. 이제 내 눈을 똑바로 봐. 차가운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평생 은행 대출 이자나 갚으며 불쌍한 노예로 썩어갈 것인가? 아니면 진짜 경제적 자유를 얻고 네 인생의 완벽한 주인이 될 것인가? 이 잔인한 자본주의 전쟁터에서 선택은 오직 내 몫이야. 남자든 여자든 더 이상 썩어가는 벽돌 쪼가리에 목숨 거는 바보 같은 노예가 되지 말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자본을 통제하는 강인한 주인이 되어라. 이제 그 지긋지긋한 가난과 허세의 매트릭스에서 완벽하게 탈출해서 두 눈을 번쩍 뜨고 깨어날 시간이야. 계속해서 이 잔인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가짜가 아닌 진짜 부의 길로 가고 싶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고 승리하는 법을 계속해서 아주 냉혹하게 알려줄 테니까